네, 세계 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손에 잡히는 기후,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느 지역을 가나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는 내일 갈 예정이고요. 내일 갈 예정이고요. 오늘은 좀 바쁩니다. 뉴욕 갔다가 방콕 갔다가 방콕이요? 토론토 갔다가 싱가포르에서 마무리. 대륙을 태평양을 왔다 갔다 해야 되네요. 근데 이제 그냥 나라들 가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나라들의 건물 옥상 여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옥상 여행이요? 예, 오늘은 옥상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도시농부들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옥상 하면은 좀 메마르고 위험하고 좀 접근 불가 지역 뭐 이렇게 떠오르시죠. 아니, 저는 옥상 하면 장독대, 빨래대 이런 게 떠오르는데요. 좀 정겨운 게 있군요. 화분, 네, 저는 고무줄? 이제 남학교만 다녀가지고 네. 맨 듣던 말이 옥상으로 따라와. 남성들의 공간. 예. 요즘은 그 정겨운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잖아요. 루프탑 카페 뭐 맞아요. 이렇게. 너무 좋아요. 예. 근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루프탑 농장. 루프탑 팜. 그러니까 높은 빌딩 옥상에 농장을 만들고 실제로 농작물을 수확하는 도시 농부들이 이 기후위기 시대 하나의 기후 적응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대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아, 이거 필요하겠네. 우리 건물 옥상은 뭐 이러면서 한번 옥상을 재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네.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는데요. 먼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 그 마천루의 도시 미국 뉴욕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향신문의 김기범 기자님이 현장을 직접 둘러보셨대요. 뉴욕에 있는. 그럼 뉴욕을 가셨대요? 예. 뉴욕에 있는 참 부럽긴 한데요. 글을 굉장히 잘 쓰셨어요. 사진도 네. 정말 잘 찍으셨고요. 경향신문 지난 17일에 게재된 김기범 기자님의 현장 취재 기사의 한 대목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뉴욕의 도시농부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밭으로 가더라. 아, 옥상으로 올라가는. 네. 네. 35명의 도시농부들이 한 건물 옥상에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네. 일반 농민들과 다른 점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까지 올라가서 농사를 짓고 있더라는 겁니다. 뉴욕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에 있는 건물의 옥상인데요. 네. 이 브루클린 그레인지라는 옥상 농장의 이름이자 옥상 농장을 경영하는 협업체의 이름이라 그래요. 모든 농사는 사람 손으로 유기농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35명의 도시 농부들이 이 옥상 농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 수확한 작물은 뉴욕의 식당들이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고 일부는 지역사회에 기부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옥상 농장을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는 그 건물주들이 있지만 네.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이분들한테 어떤 컨설팅도 해주고 위탁 경영도 해주는 그런 협업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옥상 농장에서 직접 채소들을 가꾸면 이 농작물을 ом길 때 배출되는 탄소가 줄어든다. 줄어들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한 6.75에이커 그러니까 미터 단위로 27,000 제곱미터 정도 되는 아주 넓은 공간인데 네. 빗물을 재활용해서 물을 대고 또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고 생물 다양성 증진 등의 효과가 있다. 생물 다양성 증진은 어떻게 있는 효과일까요? 그렇죠. 참. 그래서 이제 옥상 농장 취재기 김기범 기자님의 취재기를 살펴보시면 네.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인데요. 이거는 맨하탄에 있는 자비츠 센터라고 그 컨벤션 센터입니다. 우리나라 네. 그 어디죠? 저기 그 무역센터 같은 곳 있지 않습니까? 또 수원 컨벤션 센터 같이 전시홀을 가는 굉장히 넓은 옥상인데 여기에다가 잔디밭, 태양광 발전, 정원, 농장을 조성을 했대요. 이 지속 가능한 건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옥상 녹화를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이 농장에서 필요한 물의 대부분을 빗물을 저장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그래서 그 덕에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여름에는 5에서 6도 정도 시원해지고 건물 전체가 정말요? 예, 겨울에는 5에서 6도 정도 더 따뜻해지더라. 아, 정말요? 예. 옥상에 정원을 만들었다고 건물 온도가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대학 연구팀에서 네. 확인을 했대요. 이 수치를. 하기는 옥상에 뭐 이 도포 해가지고 열을 좀 식히고 하는데 그 그렇죠. 역할을 이 농작물들이 하겠네요. 직사광선을 바로 이렇게 시멘트가 받으면은 금방 더워졌다가 또 식는 것도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녹색 식물과 흙이
직사광선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수분도 함유해 주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더라. 우리로 치면 뭐 코엑스, 킨텍스 이런 데서 옥상에 그렇죠. 농장을 짓는 건가요? 예, 그래서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되더라. 네.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 이 옥상 정원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네. 빗물의 재활용인데요. 단순히 빗물 떨어지는 거 아까우니까 농사 짓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이 도심 침수 위험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집중호우가 오고 이럴 때. 예, 네. 조금 전문 용어로 불투수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불투수 면적.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흙 같은 경우는 물을 흡수하는데. 흡수해서 담아두잖아요. 예, 예. 이거 투수 면적이고 불투수 면적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그러니까 비가 오면 절대 단 한 방울도 담지 않고 그냥 다 흐르게 흘려보내는. 만드는. 네. 이 불투수 면적이 넓을수록 집중호우가 왔을 때 일이 나는 하수구에 거죠. 부담이 가서 네, 네, 네. 침수가 된다는 거죠. 예, 우리 작년 서울처럼요. 예, 작년 서울이었지만 뉴욕은 이미 뭐 지하철에 콸콸콸 아이고. 하고 뭐 그런 침수 피해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예. 어떻게 하면 불투수 면적을 줄일 수 있을까? 아, 그렇구나. 뉴욕의 3분의 2가 불투수 면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옥상 정원, 예, 옥상에 이렇게 흙을 담아두고 물을 가둬두자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요 자비스 센터라는 컨벤션 센터에는 여기에서 내리는 가둬두는 빗물의 양이 한 700만 갤런, 그러니까 2,649만 리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의 많은 양을 이 옥상 정원이 없으면 하수구로 그대로 흘러간다. 이런 역할 때문에 뉴욕에서는 기후 동원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2019년에 법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새로 짓는 건물과 공립학교 옥상에는 네. 무조건 옥상 녹화를 의무화시키는 조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옥상 정원을 다 설치해라. 네. 그리고 그렇구나. 전에 만들어진 건물에서 옥상 녹화를 한다. 정원을 만들거나 옥상 정원을 그 농장을 만들면 세금을 깎아준대요. 아, 이거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 다 만들 것 같은데 기업들이. 서울에서 이제 그 조금씩 네. 이런 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지자체별로 또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만들거나 네. 또 외국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좀 지자체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중앙 정부가 뭘 하지 않아도 자치단체에서 다 네. 만들면 되는 건데. 다음엔 그렇군요. 방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콕이요. 예, 태국 방콕 하면은 이제 쌀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쌀 농사, 그렇죠. 근데 이 나라도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농사를 도시에서 한번 져보자 이런 시도가 있는데 네. 태국 수도 방콕에 이제 타마삿 대학이라고 네. 굉장히 유명한 명문 대학이 있대요. 네. 이 대학에 태국의 유력 정치인과 사상가들을 다수 배출했고 태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대학인데. 저 이 대학 놀러가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다른 건 못 보고 학생 식당에 앉아 있다 왔어요. 밥만 한 끼 먹고. 네. 아마도 그 학생 식당에서 드셔본 쌀이 이 대학 옥상에서 만들어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2019년에 네. 이곳 캠퍼스 옥상에 22,000제곱미터 규모의 옥상 농장을 만들고 이 옥상 농장을 그냥 채소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계단식 논을 만들었대요. 옥상에 계단식 논을 만들어요. 그래서 매년 13만 5천 끼 분량의 쌀을 생산해낸다. 와. 네, 그래서 채소까지 같이 재배해가지고 네. 요즘 그 학생들 말로 학식이라 그러죠. 네네네. 학교 식당에서 우선적으로 쓰고 남는 건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고 있다. 어유 대단한데요, 이거? 네. 이건 이제 현지 방콕에 본사를 두고 있는 조경 회사의 아이디어인데 태국 하면 또 계단식 논이 또 굉장히 맞아요. 유명하잖아요. 요걸 그대로 한번 만들 수 없을까 해서 옥상에. 예, 자연과 흡사한 어떤 여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유, 신기하네요, 이거는. 또 다른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옥상을 한번 가볼까요? 토론토도 예. 옥상에서 농사를 짓나요? 토론토도 역시 메트로폴리탄 대학 옥상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네. 여기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먹거리 교육. 학생들에게. 예. 그러니까 내가 먹는 샐러드에 들어가는 케일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있는 학생이 없더라. 아, 그렇죠. 우리도 막 쌀이 쌀나무에서 나온다 이런 예.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직접 옥상에다가 농장을 운영을 네. 하면서 학생들한테 보여준대요. 아, 그래서 이제 도시농업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매주 수요일에
이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교수님들 포함한 이 옥상 농장으로 초대해서 직접 여기서 딴 채소를 갖고 점심을 만들어서 드시고 또 사가실 분은 뭐 사가시고 아, 여기서 직접 살 수도 있고요. 네, 신선 농산물이나 꽃도 구매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대요. 아. 이게 다 교육적 차원이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여기서 1년에 한 2,500kg 이상의 농산물이 나온대요. 네. 이걸 어떻게 분배하느냐. 아, 학생, 교직원? 뭐 그래서 이렇게 이 분배하나요? 대학에는 3분의 1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네. 3분의 1은 지역사회에 기부한다. 지역사회에. 예. 그리고 3분의 1은 시장 가격 이하로 판매한다. 아, 싸게 판매하고. 이하로. 그다음에 3분의 1은 이 대학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제공한다. 아, 이거 너무 멋지네요. 네. 근데 이 유통 시스템 3분의 1 원칙이 어디서 나왔냐면 네. 토론토 원주민들이 오래된 농작물을 수확할 때 원칙이 있대요. 상호주의. 네. 그러니까 남들을 배려하고 명예로운 수확. 그래서 수확을 하더라도 좀 이 떳떳하게 명예롭게 수확을 한다. 그래서 남과 나눠 먹는 그런 원주민들의 원칙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네. 우리 모두가 좋은 이런 원칙으로. 사실 요거는 이제 식량 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요즘 먹거리 안정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요즘 같은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실 것 같은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예. 사건 사고 보면 있고요. 네. 영양결핍인 어린이들.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요런 어떤 도시농업의 또 하나의 기능은 도시에서 신선한 채소와 농산물을 이런 어려운 지역사회에게 공평하게 아주 쉽게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마지막 싱가포르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상 짧으네요. 네, 싱가포르는 땅도 없는데 어디다. 그래서 여기는 아. 그 식량의 90% 이상을 수입한대요. 아, 그리고 농사지을 땅이 없는 게 땅값이 세상에서 제일 비싸서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주차장 옥상 부지를 농장으로 임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윤은상 이사장님 아시면 거기 태양광 해야 되는데 그러실 텐데. 아마 대부분 농장으로. 태양광도 옆에 있더라고요. 아, 이런 영농용 곳은 태양광. 2020년부터 정부 정책으로 임대하기 시작해서 네. 곳곳에 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 옥상에서 농사를 지어서 작물을 공급한다. 이건 역시 식량 안보 문제인가요? 싱가포르 정부는 식량 예. 안보는 싱가포르의 실존적 문제다. 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네. 여기까지 옥상 여행이었습니다. 네, 흥미진진한 얘기였습니다.